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금요일이고요. 7월 두 번째 주 마지막 장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반도체 장비주가 오늘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DI뿐만 아니라 이제 YC나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HBM 관련된 섹터들, 이 테마주로 묶여 있는 이 HBM에 관련된 섹터들이 상당히 힘을 못 쓰고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현재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DI를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DI의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어느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DI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현재 이 CPI가 가져다 준 글로벌적인 상당히 주식시장 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술주의 하락이 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대형주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여기에 따른 또 우리 HBM에 관련된 또는 반도체 장비주들의 또 영향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에 대한 로직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 주가가 살아나려면, 그리고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DI에 대한 주가가 9.7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을 하는 그 주체,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우리 DI에 대한 하방 압박을 세게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 DI뿐만 아니라 현재 이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이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단기적인 흐름일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장기적인 침체가 될지는, 우리는 어떤 현재 글로벌적인 시황 부분을 추적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어저께 새벽에 뉴욕 증시 깜짝 하락, CPI 기묘한 하루라는 내용의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이 CPI에 대한 지수 그 발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잡아야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9월 아니면 또는 7월, 언제든 최근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드디어 살아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의아합니다. CPI가 결국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왜 우리 주가는 내려가고, 그리고 나스닥도 하락을 하고, 특히나 기술주 중심으로 많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런 CPI에 대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왔다고 하면, 결국 현재 보이고 있는 이 현상은 재료에 대한 소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료 소멸, 결국 금리도 재료 소멸이구나, 우리가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할 거다라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기대감에 주가는 다시 상승한다. 그런데 막상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어느 정도 매도 압박이 앞으로 재료 소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침체가 되어 갈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지면서, 개인들의 매도뿐만 아니라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일단은 비중을 줄이고 다시 한번 나중에 흐름을 보자라는 관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현재 이런 기술주 중심의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장비주들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나 테슬라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또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한 9월로 예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9월에는 아마 금리 인하가 정말 될 텐데, 그러면 이제부터 글로벌 시장이 침체가 되어 간다라는 기점은 저는 9월 이후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직은 7월입니다. 그러면 7월부터 9월 사이에 또 다른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장비주들에 대해서 이런 하락폭이 왔을 때 한 번의 마지막, 어쩌면 올해 마지막 매수 타점이
또 오면서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타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엔비디아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아직까지 좋은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주 약세에 의해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만큼은 빠지고 있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다음 주 초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흐름에 불과할 뿐이지 적어도 우리가 7월, 8월 말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DI가 주가가 지금 제가 예전부터 줄곧 말했던 게 여러분들이 만약 DI에 대해서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타점만큼은 우리가 신중하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타점을 잡아 나간다라고 한다면 현재 여기에 대한 이평선도 이탈을 하였고 그리고 장기 이평선에 대한 120선 그리고 지금 우리 DI뿐만 아니라 많은 반도체 주들이 아마 121선에 대한 지지 이 구간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 구간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나 우리가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이겠죠. 이렇게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현재 이런 구간에서 이런 매수를 해 나가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뻔히 알 수 있는 이런 자리들에서 과연 매수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조정을 주다 보면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거 생각 못 해요. 못하고 주가가 더 빠질까봐 무서워서 다 매도가 나갑니다. 제가 이거 장담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고 나중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어 가다가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는 반등은 분명히 온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고점에 물려 있다라고 하면 이런 매수 타점을 잡고 수익으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된다. 그게 언제다? 8월 말까지는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보고 볼 수 있는 구간들은 뭐 이전에 지지를 했던 구간들, 거기에 따른 또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선 이 정도 가격까지 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급 분석까지 해 나가야 하겠지만 지금은 제가 영상으로는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을 한다라는 건 사실 불가하기 때문에 그때 흐름이 왔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런 DI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고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한데 지금은 여러분들 뭐 DI에 대한 재료, 모멘텀 이거 뭐 찾아보면 너무나 좋잖아요. 이 HBM 국산화 너무나 좋죠. HBM이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 AI를 이끌어 나가는 차세대 칩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DI가 뭐 SK나 삼성 쪽으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검사 장비 그리고 HBM에 대한 국산화까지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재료나 모멘텀을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너무 좋은 조식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매수를 하고 또 손절이 나갈까봐 저는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런 재료나 모멘텀 이야기는 해드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런 글로벌적인 시황 부분, 특히나 이 반도체 섹터는요, 우리가 다른 섹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 섹터만큼은 우리는 확실하게 글로벌적으로 이런 시황 분석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런 CPI 발표를 보고 떨어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이게 어쨌든 이 재료 소멸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료 소멸은 결국 이 금리 인하가 완벽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정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 DI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매수와 매도 타점 저희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DI에 대해서 매수 타점을 잡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매수가 들어갈 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고점과 저점, 그 눌림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저 박프로와 함께 이 DI를 적어도 2개월 동안은 같이 이끌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 9671로 저에게 DI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는 장중에라도요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타점을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는 만큼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DI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분석해 볼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타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수 있도록 저의 관점을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관점과 이런 타점을 보고 여기에 따라서 따라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겠지만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개개인마다의 투자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또 생각하고 있는 관점과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제 관점과 함께 녹아내면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좀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함께 공유해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신 다음에 010-2011-9671로 저에게 DI라고 문자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흐름을 보고 제가 문자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제가 분석해 놓은 이런 시나리오 전략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제가 주말간 또 어떤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전략들 보고 함께 한번 DI 이끌어 나가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